안녕하세요. 혹시 권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누군가를 강제로 누르거나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 우리 일상 곳곳에 사실 스며 있는 이 권력이라는 걸요. 우리가 종종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 역사적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권력을 좀 억압이나 폭력 이런 것과 동일시하는 시각이 꽤 강했죠.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철학자 한병철의 저서 권력이란 무엇인가의 발췌본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권력에 대한 우리의 어떤 통념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억압은 권력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다. 오히려 권력은 무언가를 만들고 심지어 우리를 자유롭게 복종하게 만든다. 이렇게 주장하죠. 서문에서도 한국의 그 특수한 경험이 권력을 좀 부정적으로만 보게 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책을 통해 권력의 좀 더 다채로운 얼굴을 보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권력이라는 복잡한 존재를 좀 더 입체적으로 느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그 힘의 정체를 함께 탐색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우선 권력이 단순히 시키는 힘이 아니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보통 권력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는 것, 내 의지를 관철하는 힘,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책에서도 에고가 타자의 의지에 반해 영향을 미친다는 그 고전적인 정의를 언급하긴 합니다. 그런데 한병철은 이게 권력의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권력의 진짜 힘은 사실 강압이 아니라 복종하는 사람이 마치 자신이 원해서 따른다고 느끼게 만드는 데 있다는 거죠. 책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보면 마지못해서 네 하고 대답하는 것보다 안 그래도 제가 하려고 했어요 라면서 보이는 그런 자발적인 내 속에 훨씬 강력한 권력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아, 자발적이네요. 그렇죠. 해야만 한다는 그런 의무감보다 내가 하고 싶다는 의지가 훨씬 더 효과적인 복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권력은 폭력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네, 역설적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이용할 때 발휘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자유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따른다고 믿을 때 권력은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이 된다. 이건 우리가 알던 권력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인데요. 네, 그래서 한병철은 권력이 단순히 무언가를 금지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부정적인 힘만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힘이라는 거죠. 생산적인 힘이요? 네. 비유하자면 정원사가 나무를 가꾸듯이 권력은 사회라는 이 정원에 의미와 질서, 심지어는 욕망까지 심고 가꾼다는 겁니다. 권력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그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병철은 특히 미셸 푸코의 통찰을 많이 가져옵니다. 아, 푸코. 네, 푸코에 따르면 권력은 지식 체계를 만들고 무엇이 정상이고 또 무엇이 비정상인지 규정하고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고 거기서 어떤 쾌락을 느낄지까지 디자인이 난다는 겁니다. 쾌락까지요?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금기시되던 어떤 행동들이 오늘날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그건 단순히 시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권력이 새로운 담론과 지식, 또 삶의 양식을 생산해낸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푸코가 말했던 그 권력의 기술들이 떠오르네요. 그 과거 군주가 공포로 다스리던 방식, 그러니까 군주적 권력, 네, 피와 처벌의 상징이죠. 그리고 법과 규율로 내면을 통제하는 방식, 규율 권력, 네, 내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몸의 습관과 반응 자체를 길들여서 정상성을 만들어내는 방식, 정상화 권력. 그렇죠. 신체 훈련과 습관 형성. 이런 것들이 권력이 사회 곳곳에서 현실을 만들어가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겠군요. 특히 그 규율 권력이나 정상화 권력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행동 패턴이나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놓는다는 점에서 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더 나아가면 부르디에가 말한 아비투스 같은 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비투스요? 네, 아비투스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면화된 어떤 사회적 질서나 습관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취향이나 말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 구조 속에서 형성된 건데도 마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아,
그렇군요. 이런 보이지 않는 권력은 강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항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뭐랄까,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그 존재를 잊고 사는 자명함의 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이런 권력을 추구하는 걸까요? 단순히 남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근원적인 동기가 뭘까요? 네, 한병철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해결 철학 같은 좀 형이상학적인 논의까지 끌어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력의 가장 깊은 본질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의지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의지? 네. 외부 세계의 어떤 위협이나 변화 속에서도 나라는 존재를 유지하고 또 확장하려는 어떻게 보면 생명체의 본능적인 욕구와 맞닿아 있다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살아있는 유기체가 주변 환경에 맞서서 자신의 형체와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네. 인간의 정신도 외부의 정보나 경험들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확연하고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바로 권력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이라는 거죠. 아, 타자, 즉 나 아닌 다른 존재나 세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관철시키려는 시도. 이것이 권력 감정의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권력은 결국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결국은 나를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속성이니까요. 이게 좀 냉정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지키고 확장하려는 자기중심적인 속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드시 타자에 대한 억압이나 폭력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건 아니군요. 네, 매개의 수준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매개의 수준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법이나 제도, 합리적인 규칙 같은 매개 장치가 잘 발달된 사회에서는 권력이 물리적인 강제 없이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법 질서를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동의한 규칙으로 받아들이고 내면화하죠. 그렇죠. 이런 경우 권력은 여전히 자기를 관철하지만 타자와의 어떤 통합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런 매개가 부족한 전체주의 사회 같은 곳에서는 권력이 개인들에게 낯설고 폭력적인 강제로 느껴지게 되고 더 많은 물리력을 필요로 하죠. 아, 그렇군요. 즉 권력의 자기중심성이 반드시 노골적인 억압을 뜻하는 건 아니고 얼마나 정교하게 매개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기중심적이라는 본질은 같지만 그 발현 방식은 폭력에서 자발적 동의까지 다양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권력의 속성이 정치 영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치 권력하면 보통 선거나 투쟁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한나 아렌트는 사람들이 함께 행동할 때 권력이 생긴다고 했고 또 카를 슈미트는 주권자가 예외 상황을 결정하는 심리로 봤죠.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병철은 이 지점에서 정치 권력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보는 시각을 좀 경계합니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처럼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권력이 형성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죠. 네, 의사소통적 권력? 그렇죠. 아렌티의 함께 행동함과도 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병철은 현실 정치가 그렇게 순수하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의사소통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가 개입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전략적 행위입니다. 전략적 행위. 즉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계산과 경쟁이 정치적 소통과 권력 형성에 늘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합의를 추구하는 대화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좀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아렌트가 권력을 모두가 하나에 대립할 때 생긴다고 말한 지점에서도 이런 무호함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아, 대립? 네, 왜 순수한 함께함이 아니라 대립이라는 표현이 필요했을까요? 이는 권력이 단순히 함께하는 힘만이 아니라 대립 속에서 자신을 주장하는 자기, 즉 주관성의 측면을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죠. 결국 정치 권력도 순수한 합의나 소통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고 함께하려는 힘과 자신의 것을 관철하려는 전략적 힘, 이 두 가지가 늘 섞여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요. 맞습니다. 따라서 권력을 강압적 폭력과 자발적 동의 혹은 전략적 행위와 소통적 행위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그 내적인 매개 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연속체로 이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연속체로 이해해야 한다. 네. 그리고 이런 권력은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슈미트나 하이데거가 강조했듯이 구체적인 장소, 올트를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장소요? 물리적인 영토든 아니면 디지털 공간이든 권력이 뿌리 내리고 작동할 구체적인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권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본질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이라는 특성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윤리적인 권력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권력을 가지면서도 타자를 억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후기 푸코는 권력과 자율의 실천을 연결하면서 지배로 굳어지지 않는 권력의 가능성을 탐색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푸코는 타인을 제대로 지배하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배려, 소르데 음식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자기 배려. 네,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 타인에 대한 폭력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한병철은 이 역시 결국 자기에 대한 관심에 머무르며 권력의 근본적인 자기중심성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내가 나를 잘 다스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타인에 대한 배려나 개방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 배려의 윤리만으로는 권력이 가진 타자에 대한 폐쇄성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냉정하게 타인을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정말 권력의 윤리는 불가능한 걸까요? 그 자기중심성을 넘어설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한병철은 여기서 좀 뜻밖에도 니체의 사상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습니다. 니체요? 네, 니체가 말하는 고귀한 권력은 단순히 힘을 축적하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너무 충만해서 저절로 넘쳐 흐르는 상태에서 베푸는 힘입니다. 넘쳐 흘러서 베푼다. 네, 이것은 자기 보존이나 확장을 위한 계산적인 행동과는 다르죠.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이걸 더 발전시킨던가요? 네, 한병철은 여기서 더 나아가 친절함, 프로인들리티라는 개념에 주목합니다. 친절한요. 네, 이 친절함은 자기 자신에게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려는 권력의 기본적인 운동 방향과는 전혀 다른 벡터를 갖습니다. 타자를 향해 아무런 경계나 계산 없이 열려있는 태도, 타자를 그 자체로 존재하도록 내버려두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권력의 자기중심적 논리를 깨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이 친절함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친절함은 권력의 작동 원리, 즉 자기를 보존하고 확장하려는 논리의 바깥에 있는 어떤 것으로 제시됩니다.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고 타자를 이용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그냥 그 존재 자체를 향해 열려있는 마음이죠. 니체가 묘사한 환대의 모습과도 연결되는데 친구를 얻거나 무언가를 돌려받으려는 계산이 아니라 그저 넘쳐오르는 풍요로움 속에서 나오는 무조건적인 열림 같은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권력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자기 중심성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서는 유일한 윤리적 지평일지도 모른다고 암시하는 거죠. 권력과는 다른 종류의 관계 맺음, 의도나 계산 없는 순수한 열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한병철의 권력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권력의 숨겨진 얼굴들을 한번 탐구해 보았습니다. 권력이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며 심지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도 깊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힘으로서의 권력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력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향하려는 속성 때문에 타자를 완전히 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확인하고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배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제시된 친절함이라는 화두가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로 회귀하려는 권력의 강력한 중력을 거스러서 타자를 향해 조건 없이 열리는 태도가 과연 가능할지, 또 그것이 권력의 윤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가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져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이 미묘하고도 강력한 권력의 작용을 어떻게 감지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 권력의 논리를 넘어서 한병철이 제시한 친절함에 기반한 소통과 관계를 만들어갈 방법은 없을까요? 권력 너머의 가능성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